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흐렸습니다. 산 너머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멧돼지려니 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저건 호랑이 소리였습니다. 박연아는 남편을 여인 지 석 달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 최강님은 아직 100일도 안 된 젖먹이었지요. 그날도 연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내려왔다. 연아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발소리가 뒤섞였지요. 호랑이는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온 뒤였습니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횃불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부인, 어서 피하시오. 이웃집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연아는 아이를 품에 감싸 안고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을 어귀로 향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몰려 길이 막혀 있었지요. 호랑이는 마을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리 비키시오. 길을 내주시오. 연아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목숨 건사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연아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림은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아는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담벼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저 짐승을 막아라. 장정들이 횃불과 작대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물을 던졌고 누군가는 창을 휘둘렀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지요. 싸움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는 힘이 셌지만 사람의 수가 많았습니다. 횃불에 그을리고 창에 찔리며 호랑이는 점점 지쳐갔지요. 마침내 한 장정이 던진 창이 호랑이의 옆구리를 꿰뚫었습니다. 쿵! 호랑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지요. 사람들은 조금씩 다가가며 호랑이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섣불리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눈을 떴지요. 그 시선은 연아와 강림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지요.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강림이 갑자기 울음을 멈췄습니다. 연아는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림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답지 않게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강림아. 연아는 아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대답 대신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연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주검을 끌고 갔습니다. 피 묻은 땅을 씻어내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떠들썩했지만 연아의 집만은 조용했습니다. 연아는 아이를 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강림은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요.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얼 본 게냐, 강림아. 연아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뿐이었지요. 연화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과부와 아이였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날부터 달라졌다는 말도 따라붙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지요. 호랑이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검을 태우고 뼈를 묻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짐승은 사라졌는데 불안함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호랑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장터에서 한 영감이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마지막에 과분의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나. 뭔가 넘겨준 것 같더라고. 호랑이가 뭘 넘긴단 말이야? 글쎄, 기운이라도 넘긴 게 아닐까? 그렇게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입 가벼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소문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갔다가 여인네들의 속닥임을 들었지요. 최씨 과분의 아이 말이야.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하다던데. 무슨 일인데?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데. 갓난아기가 그럴 수가 있나? 연화는 두레박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네들은 연화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림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열이 올랐지요. 이마가 뜨겁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강림아, 괜찮으냐?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강림은 눈을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강림은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지요. 의원을 불러야 하나.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연화는 손수 약초를 캐다가 다려 먹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강림은 다시 눈을 또렷이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지 않았지요. 다만 가끔 작은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짐승이 내는 소리 같았지요.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림아, 아프냐? 어미한테 말해보거라. 하지만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연화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상하다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호랑이 기운이 들어갔다는 말로 바뀌었지요. 호랑이가 죽으면서 기운을 넘긴 게 분명해. 그래서 아이가 울지도 않는 거겠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변한 거야. 최씨 과부도 참 불쌍하네. 남편 죽고 아이마저 젖골이니. 연화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지요. 저기 최씨 과부 온다. 쉬, 조용히 해. 듣겠어. 연화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빨리 장을 봤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강림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기뻤습니다. 그래,
강림아, 울어야 한다. 아이는 울어야 하는 거야. 연화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강림은 젖을 빨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해 보였지요. 연화는 안도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화를 멀리하는 이가 늘어났지요.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여인네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최 씨 과부랑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화가 미칠지 몰라. 그 아이 때문에 마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연화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친정은 멀리 있었고 남편의 친척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강림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옆을 보니 강림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든 나는 내 어미다. 연화는 속삭였습니다. 강림은 잠결에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 없지. 하지만 소문이 좋지 않소. 아이 때문에 말이 많으니 조용히 지내주시오. 이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림아, 우리 조용히 살자. 아무 말 말고 조용히. 연화는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림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아이와 달랐습니다. 깊고 차분했지요.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밤에 몰래 사러 다녔지요.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 씨 과부가 아이를 숨긴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림이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날 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호랑이가 죽던 밤과 똑같은 달이었지요. 강림아, 우리 견디자. 조금만 더.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강림이 걸음마를 뗄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넘어지면 울었지만 강림은 달랐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부딪혀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지요. 저 아이 참 이상하지 않나? 마을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림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보통 아이 같으면 개미 밟고 놀 텐데 저 아이는 그냥 쳐다만 보네. 징그럽게. 연화는 그런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지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림이 5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마을 골목에서 뛰어놀 때였습니다. 강림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야, 내가 그 과부 자식이지?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였지요. 말 안 해? 바보냐? 다른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강림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이거 봐, 진짜 바보 같은데?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강림을 밀었습니다. 강림은 뒤로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중심을 잡았지요. 힘이 좀 있네. 아이가 다시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밀었습니다. 강림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안 넘어져? 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강림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넘어지기 싫은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울거나 도망갔을 텐데 강림은 그냥 서 있었으니까요. 너 겁도 없냐? 겁날 게 없는데. 강림의 대답에 아이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대 맞아봐. 그래도 안 무섭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강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주먹이 닿았지만 강림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아파? 아이가 물었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아. 사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나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슬슬 겁이 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야, 우리 가자. 저 자식 이상해.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림은 그대로 서서 아이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강림아, 어디 다친 데 없니? 연아가 물었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누가 때렸니? 아니요. 그냥 놀다가 부딪혔어요. 연아는 아이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강림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림아, 맞으면 피해야 한다. 알겠니? 예, 어머니. 하지만 강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시비를 걸었고 강림은 그대로 받아냈지요. 너 진짜 안 무서운 거냐? 무섭지 않아. 그럼 이건 어때? 한 아이가 개구리를 잡아 강림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림은 가만히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징그럽지 않아? 그냥 개구리잖아. 강림은 손을 뻗어 개구리를 받았습니다. 개구리는 깡충 뛰어 강림의 손바닥 위에 앉았지요. 아이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자식 진짜 이상한 놈이야. 호랑이 자식이라더니 진짜네. 아이들은 더 이상 강림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손가락질만 했지요. 강림은 개구리를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또 최씨 과부 아들 말이야. 짐승도 안 무서워한대. 호랑이 기운이 들어간 게 맞나 봐. 우리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겠어. 연아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강림을 피했습니다. 강림아, 앞으로는 다른 아이들이랑 놀지 마라. 왜요, 어머니? 그냥 어미 말 들어라. 혼자 노는 게 좋다.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노는 것도 재미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지요. 어느 날 강림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연아가 부탁했거든요. 조심해라, 강림아. 멧돼지 조심하고. 예, 어머니. 강림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무를 주우며 걷다가 풀숲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멧돼지였습니다. 새끼 멧돼지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멈춰 섰습니다. 멧돼지도 강림을 보았지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강림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코를 벌름거리며 강림을 살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지요. 안녕. 강림이 말했습니다. 멧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림은 나무를 다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무서운 건 없었니? 멧돼지 봤어요. 뭐, 다치지 않았니? 도망갔어요. 저보고. 연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강림은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짐승은 먼저 안 해쳐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요. 연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멧돼지를 봤는데도 안 무서워했다고? 역시 사람이 아니야. 호랑이 자식이 많네. 저 아이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연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벽을 넘어 들어왔지요. 이제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과부네는 우물에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게. 같은 물쓰기도 꺼림칙하다니까. 연하는 밤에만 우물에 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강림도 낮에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강림아, 밖에 나가고 싶지?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가 편해요. 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인,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제가 뭘 어쩌라는 겁니까?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소?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강림은 제 아들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오. 마을을 위해서라도. 마을을 위해서라니요? 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도 힘들지 않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도 견디겠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지요. 장터에 가면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돈을 내밀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시오. 왜 안 파십니까?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싫으면 싫은 거요. 가시오. 연하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먹어야 한다. 연하는 먼 장터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2배로 먼 길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밤마다 연하는 강림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떨어질까봐, 빼앗길까봐 꼭 껴안았습니다. 강림아, 어미가 지켜줄게. 어머니도 제가 지킬게요. 강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5살 아이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마을의 시선은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강림을 보면 도망쳤지요. 저 자식 오면 우리 집 앞으로 오지 마. 호랑이 새끼 저리 가. 연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림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아이도 외롭다는 것을. 강림아,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더. 예, 어머니.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숨으면 될 거라 믿고 싶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날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하 모자를 향한 시선이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강림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훨씬 컸고 몸도 튼튼했지요. 연하는 아이를 데리고
이웃 고을 장터에 갔습니다. 마을 장터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강림아, 어미 곁에 붙어 있어라. 예, 어머니.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떠들썩했지요. 연화는 쌀을 사려고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쌀 한 말만 주시오. 예, 잠깐만 기다리시오. 주인이 쌀을 퍼주는데 옆에서 술 취한 사내들이 지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연화와 부딪혔지요. 어이구. 연화가 비켜서려 했지만 사내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 계집이 어딜 함부로 부딪혀.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조심하지 못했다고? 그걸로 끝이냐?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무슨? 어디 얼굴 좀 보자. 사내가 연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오, 꽤 괜찮은데? 과부인가? 말씀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 내가 왜? 사내가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뿌리쳤지만 힘이 딸렸지요. 놔주십시오. 싫은데. 과부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그때였습니다. 강림이 사내와 연화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손 놓으십시오. 강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사내는 강림을 보고 비웃었지요. 뭐야, 이 꼬마가 내 어머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넌 호랑이 새끼네. 소문 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강림을 끌어당기려 했지요. 강림아, 그냥 가자. 하지만 강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안 놓으면 어쩔 건데? 사내가 강림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녀석?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손 놓으십시오. 강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사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강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맞았지요.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강림아. 연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고개를 돌려 어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리고는 천천히 사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피를 닦지도 않은 채 말했지요. 이제 제 차례입니까?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요. 강림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리 가지 않으면 때리겠습니다. 한 번만 때립니다. 그러니 피하십시오. 강림의 말에 사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배짱인가 싶었지요. 좋아, 때려봐. 내가 날 때릴 수 있나. 강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쥐었지요. 그리고는 한 번에 사내의 배를 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커헉! 사내가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어른을 한 방에.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힘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림은 사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연화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지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강림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때린 것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강림아.
어미가 약해서. 아닙니다. 제가 지킬게요. 모자는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지요. 최 씨 과부 아들이 장정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더라. 1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 역시 호랑이 기운이 들어간 게 맞아.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무서운 아이로 바뀌었지요. 며칠 뒤 마을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최 씨 과부 아들이 장터에서 사람을 때렸다던데 힘도 보통이 아니라더라. 어른을 한 방에 눕혔다고. 저 아이 키우면 언젠가 큰일 난다니까. 연하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으니까요. 강림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다, 강림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사람들이 우릴 미워합니까?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니를 지킨 것뿐인데 말이지요.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강림을 지키려면 떠나야 한다고. 강림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어디로요, 어머니?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다.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 정든 것도 없었지요. 다만 어머니가 힘들까봐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 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들기엔 무거워. 저 힘셉니다. 장터에서 봤잖아요.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아이는 이제 어머니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들어라. 강림은 짐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지요. 이틀 뒤 모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새벽 일찍 아무도 모르게 떠났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림아, 힘들지 않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미는 괜찮다. 하지만 연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모자는 그림자를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알았지요. 최 씨 과부가 떠났다더라. 잘 됐네. 이제 우리 마을도 조용하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달 뒤 또다시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고 더 사나웠지요. 호랑이다. 또 호랑이가 왔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랑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했지요. 호랑이는 장터에서 연하를 모욕했던 사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울타리를 부수고 가축을 물어뜯었지요. 사내는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호랑이는 사내를 물어뜯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장의 집이었지요. 이장도 팔을 다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연하 모자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집만 골라다녔지요. 다른 집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저건 보통 짐승이 아니야. 최 씨 과부를 내쫓아서 그런 게 아닐까? 호랑이는 밤새 마을을 휘젓다가 새벽에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인 사람은 없었지만 다친 이들은 많았지요. 우리가 잘못했나? 아니야.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림과 연하가 떠난 뒤 찾아온 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자는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서 조금 살다가 또 떠나고 또 살다가 떠났지요. 어머니,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연하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고 강림은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지요. 어느 날 연하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강림은 집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그때 건달 셋이 지나가다 강림을 보았습니다. 야, 저기 저 녀석 좀 봐. 몸집 좀 괜찮은데?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힘은 셀 것 같아. 건달들이 강림 앞으로 왔습니다. 강림은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섰지요. 무슨 일입니까? 야, 너 혼자 사냐?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없냐?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달 하나가 강림의 어깨를 탁 쳤지요. 야, 우리한테 나무 좀 해다 줘. 품삯은 안 주지만 못하겠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건달 하나가 강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림은 그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아야야, 나. 건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림은 손을 놓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건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셋이서 덤비기로 했지요. 이 자식 혼내줘야겠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강림은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배를 주먹으로 쳤지요. 쿵! 건달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강림은 차분했습니다.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던졌지요. 싸움은 금방 끝났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건달들이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강림은 그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지요. 연하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강림아,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아이의 주먹에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또 싸운 거냐? 제가 먼저 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다치면 어쩌려고. 어머니, 저는 안 다칩니다. 강림의 말에 연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었지요. 아이는 한 번도 크게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모자는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강림아,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이 많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됩니다. 모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갔지요. 사람이 적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는 조용하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평화는 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지요. 장에 갔다가 강림이 한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저기 서라. 장사치 여럿이 강림을 둘러쌌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우리 물건을 훔쳐갔다며?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누가 봤다고 했어?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장사치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이 자식 두들겨 패야겠어.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강림은 피했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 대가 등을 맞았지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강림은 주먹을 쥐고 맞섰지요. 한 명씩 밀어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지요. 그때 한 장사치가 칼을 뽑았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찌르겠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림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 칼 내려놓으십시오. 싫은데? 어쩔 거야? 장사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림은 피했지만 옷자락이 찢어졌지요. 순간 강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림은 바닥에 떨어진 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칼을 들면 어떻게 쓰는지 아냐? 장사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금방 멈췄지요. 강림이 칼을 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세가 달랐지요. 한 번만 휘두릅니다. 강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뭐야? 장사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림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지요. 퍽! 칼이 장사치의 칼과 부딪혔습니다. 장사치의 칼이 손에서 떨어졌지요. 헉!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림을 바라보았지요. 이 자식 칼도 쓸 줄 아네. 도망가자. 장사치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림은 칼을 내려놓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란 게 이런 건가. 무거웠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주먹과는 다른 느낌이었지요. 연하가 달려왔습니다. 강림아, 괜찮니? 예, 어머니. 칼을 들었다며? 다치지 않았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칼을 뽑았어요.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이제 칼까지 들게 되었구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칼은 무서운 거란다. 예, 어머니. 그날 이후로 강림의 소문은 또 바뀌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 칼도 쓴다더라. 주먹도 세고 칼도 강하다는데 무서운 놈이야. 가까이 가지 마. 연하는 알았습니다. 또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더 무거웠지요. 강림아, 우리 또 떠나야 한다. 예,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모자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이 점점 작아졌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우리도 편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거다, 강림아. 반드시 그럴 거야. 하지만 연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떠돌아야 할지 말이지요. 강림이 15이 되었습니다. 키는 어른만큼 컸고 어깨도 넓어졌지요. 모자는 여전히 떠돌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십시오. 제가 돈 벌어 올게요. 강림아, 무리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강림은 나무를 해다 팔고 짐을 날라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힘이 세서 일은 쉽게 구했지요. 어느 날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술독을 나르는 일이었지요. 다른 사람은 둘이서 들어야 하는데 강림은 혼자서 들었습니다. 저 청년 힘 좀 쓰는구먼.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말이야. 주막 주인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중에 트집 잡기 좋아하는 자가 있었지요. 야, 이 술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바로 차가운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강림이 술을 가져왔지만 손님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것도 미지근하잖아. 너 장난하냐? 아닙니다. 방금 꺼낸 겁니다. 거짓말 마. 이거 먹을 수가 있어야지. 손님이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강림의 얼굴에 술이 튀었지요. 손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막 주인이 말렸지만 손님은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시끄러워. 이 주막이 뭐가 이래? 손님이 상을 엎으려 했습니다. 강림이 손을 뻗어 상을 붙잡았지요.
손님, 그만하십시오. 뭐, 이 자식이 감히? 손님이 강림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손님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 자식. 손님이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강림은 그 손을 잡았지요.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손님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손님, 여기서 칼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나. 강림은 손을 놓았습니다. 손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저 자식 보통이 아니야. 손님이 돈을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청년 힘이 장사네. 겁도 없어. 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주막 주인이 강림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저런 손님은 쫓아내야 해.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다른 손님들이 편해졌어. 그날 이후로 주막에서는 강림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일이 생겼지요. 강림이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를 등에 지고 걷고 있었지요. 야, 거기 청년. 건달 넷이 다가왔습니다. 강림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너 힘 좀 쓴다며? 우리랑 일할 생각 없어? 무슨 일인데요? 뭐 별거 있겠어. 사람들 협박하고 돈 받아내는 일이지.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건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어. 싫습니다. 강림은 다시 짐을 지고 걸으려 했습니다. 건달 하나가 강림의 어깨를 잡았지요. 어디가? 대답 안 했잖아. 강림이 돌아섰습니다. 건달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아야야. 건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림은 손을 놓았지요. 다시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강림은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건달들은 감히 따라오지 못했지요. 저 자식 뭐야? 주먹 한 번 안 쓰고 저렇게 제압하다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길거리에서 강림 이야기가 돌았지요. 최씨 청년 말이야. 힘도 세고 겁도 없다더라. 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대. 싸움은 먼저 안 걸지만 당하면 안 넘어간다던데. 연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강림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야 한다. 이름이 나면 위험해. 괜찮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하의 걱정은 맞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생겼지요. 강림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이 돈만 내면 보내줄게. 저는 돈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강림은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이 강림을 보고 외쳤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건달들이 강림을 보았습니다. 야, 너 최씨 청년 아니야?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알아봤지요. 소문 들었어. 내가 힘 좀 쓴다며? 그냥 가겠습니다. 가긴 뭘 가. 저 계집 도와주려고 왔잖아. 저는 그냥 지나가던 겁니다. 강림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또 외쳤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림은 멈춰 섰습니다. 한숨을 쉬었지요. 여인을 놓아주십시오. 싫은데? 내가 어쩔 건데? 건달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5자루였지요. 강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버릴 수는 없었지요. 마지막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씨, 이 자식 진짜 겁이 없네. 건달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림은 피했지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칼과 몽둥이가 부딪혔습니다. 강림은 밀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건달들이 놀랐습니다. 뭐야, 저 힘은? 강림은 한 명씩 밀어냈습니다. 칼을 피하고 몽둥이로 쳤지요. 5명이 덤볐지만 강림은 버텼습니다. 으악! 건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다른 하나도 몽둥이에 맞아 나자빠졌지요. 나머지 3이 도망쳤습니다. 저 자식 사람이 아니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강림은 숨을 고르며 여인을 보았지요.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여인이 절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저 청년 혼자서 5을 이겼어. 칼을 들고도 못 이기다니. 호랑이 같은 사내네. 그날 이후로 강림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호랑이 같은 사내였지요. 소문은 더 넓게 퍼졌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로 번졌습니다. 최씨 청년은 칼을 들든 주먹을 쓰든 겁이 없다더라. 먼저 싸움은 안 걸지만 당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호랑이 같은 사내라던데. 연하는 날로 불안해졌습니다. 강림아, 이제 그만 좀 하자. 어머니,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름이 나면 위험해진단다. 괜찮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하지만 연하의 걱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다칠까봐가 아니었지요. 아들이 너무 유명해져서 언젠가 큰 싸움에 휘말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강림아, 우리 조용히 살자. 예, 어머니.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강림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난 만큼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지요. 강림은 피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한 일을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강림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라 불릴 나이였지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지요.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조심해라, 강림아. 연하는 늘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지요. 그날 강림은 한 상단의 짐을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상단주가 강림을 보고 만족했지요. 자네 힘이 보통이 아니군. 그저 일 열심히 할 뿐입니다. 좋아. 앞으로도 우리 일 좀 도와주게.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돈을 받으려는데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야, 거기서. 칼잡이 3이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지요. 상단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자들은 왜 또? 무슨 일입니까? 강림이 물었습니다. 칼잡이 하나가 앞으로 나왔지요. 오늘부터 이 길은 우리가 관리한다. 통행료 내야 해. 통행료요? 그래. 안 내면 못 지나가. 상단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없으면 짐을 두고 가든가. 칼잡이들이 짐에 손을 댔습니다. 강림이 앞으로 나섰지요. 물러서십시오. 뭐, 내가 누군데 나서? 이분 짐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칼잡이가 강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겁도 없구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칼잡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곧 멈췄지요. 강림의 눈빛을 보았으니까요. 이 자식, 보통이 아닌데. 칼잡이는 눈치 빠른 자였습니다. 강림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지요. 야, 내가 최강림이냐? 그렇습니다. 소문 들었어. 호랑이 같은 사내라던데. 제 별명까지 아십니까?
칼잡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지요. 좋아. 그럼 한번 붙어볼까? 칼잡이가 칼을 뽑았습니다. 강림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저 칼잡이를 바라만 봤습니다. 칼 안 뽑을 거야?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칼을 뽑으면 피가 납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칼잡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림의 기세에 눌렸지요. 이 자식이. 칼잡이가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강림은 몸을 틀어 피했지요. 그만하십시오. 강림이 칼잡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헉! 칼잡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둘도 칼을 뽑았지만 망설였습니다. 야, 같이 덤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림의 눈빛만 봐도 겁이 났으니까요. 다시는 이 길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강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잡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돌아섰지요. 씨, 오늘은 봐준다. 그들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상단주가 놀란 얼굴로 강림을 보았지요. 자, 자네가 칼도 안 뽑고 저들을 물리치다니. 칼은 되도록 안 뽑으려 합니다.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그날 이후로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최강림이 칼잡이 셋을 칼도 안 뽑고 물리쳤다더라. 눈빛만으로 겁을 줬다는데, 기세가 호랑이 같다던데. 며칠 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한 마을에서 검객이 강림을 찾아왔지요. 최강림이 여기 있다며? 무슨 일이십니까? 강림이 나왔습니다. 검객은 허리에 긴 칼을 차고 있었지요. 나는 경상도에서 왔다. 내 소문을 들었어. 제 소문요? 그래. 조선에서 제일 겁이 없다던데.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소문입니다. 과하든 말든 내가 확인해 보겠다. 나와 겨뤄라. 싫습니다. 뭐, 저는 쓸데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검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강림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검객이 칼을 뽑았지요. 도망가면 비겁한 놈으로 소문낼 거야. 강림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지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좋아. 검객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칼을 뽑지 않았지요. 칼 안 뽑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검객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지요. 강림은 피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서지 마. 맞서 싸워. 검객이 계속 휘둘렀지만 강림은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검객의 손목을 잡았지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검객이 힘을 썼지만 강림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객의 칼이 떨어졌지요. 이럴 수가. 검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쉽게 진 것이. 당신은 칼솜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와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강림이 칼을 주어 검객에게 돌려줬습니다. 검객은 칼을 받아들었지요. 내가 졌다. 겨루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졌어. 내 기세에 눌렸어. 검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조선 제일이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검객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강림은 정말 대단한 사내다. 칼도 안 뽑고 나를 이겼어. 소문은 더 넓게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고을까지 번졌지요. 최강림이라는 자가 경상도 검객을 이겼다더라. 칼도 안 뽑고 이겼다는데, 기세만으로 상대를 눌렀다던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림의 이름은 조선 팔도로 퍼졌지요. 최강림 조선 제일검이라던데. 제일검? 검술이 제일이라는 거야? 아니야. 겁이 제일 없다는 거지. 칼을 뽑기도 전에 상대가 겁먹고 물러선다던데. 연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림아,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일검이라니. 사람들이 널 계속 찾아올 거야. 그래도 저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며칠 뒤 또 다른 검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무리가 찾아왔지요. 강림은 피하려 했지만 결국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림이 칼을 뽑기도 전에 상대들이 물러서는 것이었지요. 소문보다 기세가 더 무섭네. 저 눈빛 좀 봐. 저건 사람 눈빛이 아니야. 강림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담력만으로 상대를 눌렀지요. 최강림은 정말 조선 제일이다. 칼솜씨가 제일이 아니라 겁이 제일 없어. 주먹으로도 강하고 칼을 들면 더 위험하다던데. 소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강림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름은 날로 높아졌지요. 연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큰 화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강림아, 우리 어디 먼 곳으로 가자. 어머니,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림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이 이름이 언젠가 큰 짐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강림이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말했지요. 강림아, 고향에 가보고 싶구나. 고향이요? 그래. 내가 태어난 곳 말이다. 강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해 넘게 떠돌았지요. 한 번도 고향을 그리워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원한다면 달랐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어머니. 정말 가도 되겠니? 예.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자는 짐을 꾸렸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지요. 며칠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이다, 강림아. 마을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조금 늙었을 뿐이지요. 저기 최씨 과부 아니냐? 정말 최씨 과부네. 살아있었구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강림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야? 최씨 과부 아들 아닐까? 그 호랑이 자식? 강림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옛날 연하를 내쫓자던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늙어서 허리가 굽어 있었지요. 최씨 부인, 오랜만이요. 이장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 청년이 제 아들 강림입니다. 이장은 강림을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뻣뻣해졌지요. 아,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단 말이오. 예. 덕분에 잘 컸습니다. 이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옛날 일이 떠올랐지요. 연하에게 조용히 살라고 했던 일,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던 일. 그때는 미안했소. 괜찮습니다. 연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강림은 아무 말 없이 어미 곁에 서 있었지요. 장터에서 옛날 연하를 모욕했던 사내가 강림을 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 사람. 사내는 호랑이에게 다리를 다친 뒤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강림이 다가가자 주저앉았지요. 용서하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날에 부인을 함부로 대한 일말이요. 강림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이요? 예. 저는 그저 어미와 함께 왔을 뿐입니다. 사내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지요. 강림의 눈빛만 봐도 겁이 났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강림을 보려고 온 것이었지요. 저 청년이 정말 호랑이 자식이라는 소문 들었어. 조선 제일검이라던데. 제일검? 그게 무슨 겁이 제일 없다는 뜻이래.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그간 우리가 미안했소. 괜찮습니다. 아이를 쫓아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소. 연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도 말이요. 부인이 아이를 지켜낸 덕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저 어미 노릇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 일이 부끄러웠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그날 호랑이가 죽으면서 기운을 넘긴 게 맞았나 봐. 그러게, 저 청년을 보니 호랑이 같더라. 용맹함이 사람으로 살아남은 거지.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호랑이 내려오던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갓난아기 강림을 품에 안고 떨던 밤. 호랑이의 마지막 눈빛.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을 지켜준 거구나. 연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최강림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최강림입니다. 사또께서 뵙자 하십니다. 강림은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녀오너라. 관아에 들어서자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강림이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조선 제일검이라던데. 과한 소문입니다. 사또가 웃었습니다. 겸손하구나. 좋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이 고을 포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강림은 놀랐습니다. 포교는 관아의 군사였지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떠돌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가? 내가 보기에 너는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사또의 말에 강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를 생각했지요. 이제는 어미를 편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거라. 강림은 집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또께서 포교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하지만 저는 강림아,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야지. 너도 나도 늙었다. 연화의 말에 강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 강림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결정했다. 내일부터 관아로 나오거라. 강림은 포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포교님, 저기 싸움이 났습니다. 알겠다. 강림이 가면 싸움은 금방 멈췄습니다. 강림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이 조용해졌지요. 저 포교가 누구야? 최강림이라던데. 조선 제일검이래. 그래서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지만 강림은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말로 타이르고 눈빛으로 제압했지요. 사람들은 강림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살았지요. 강림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 너도 먹었니? 예. 관아에서 먹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이제는 편합니다. 모자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지요. 어느 날 사또가 강림을 불렀습니다. 강림아, 내가 포교가 된 지 1년이 되었구나. 예, 사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백성들이 너를 믿고 따른다. 황송합니다. 내가 한양에 추천서를 올렸다. 너를 무관으로 청거했지. 무관이라니요? 그래. 내 재능을 여기서만 쓰기 아깝다. 조정에서 내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강림은 망설였습니다. 한양은 멀었지요. 어미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사또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어미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어미께 한번 여쭤보거라. 강림은 집으로 돌아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또께서 저를 무관으로 천거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연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림아, 가야 한다. 어머니, 내가 여기 머물 사람이 아니야.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백성을 지켜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괜찮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도 나를 받아줬어.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없으면 누가 어머니를 돌봅니까? 강림아, 나를 봐라. 연하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는 평생 나를 지키며 살았다.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해. 어머니, 그날 밤 호랑이가 내게 용맹함을 준 것은 나만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을 거야.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지키라는 뜻이었을 게다. 하지만 어미는 이제 늙었다. 하지만 너는 젊어. 내 힘을 세상을 위해 써야 한다. 강림은 어미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야. 너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게 어미 소원이다. 연하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거라, 강림아. 당당하게 무관이 되어라. 하지만 자주 못 뵐 텐데. 괜찮다.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어미는 행복하다. 강림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미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절 지켜주셔서. 무슨 소리냐? 내가 날 지켰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셨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림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결정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예. 어머니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훌륭한 어머님이시다. 한 달 뒤 한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강림을 무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강림 포교 잘 다녀오시오. 한양 가서도 건강하시오. 강림은 사람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 앞에 섰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자주 편지 올리겠습니다. 편지는 무엇해? 내가 건강하면 그만이다. 연하는 웃었지만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강림도 참았지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강림아. 강림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연하가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강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림은 무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자리였지만 곧 두각을 나타냈지요. 저 무관 누구냐? 최강림이라던데. 조선 제일검이래. 겁이 제일 없다는 그 사람. 강림은 전쟁터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강림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강림은 고향을 찾았습니다. 연하를 보러 갔지요. 어머니 왔습니다. 오냐, 강림아. 잘 지냈느냐? 예, 어머니. 어머니는요? 나야 뭐. 늙어가지. 모자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림은 한양 이야기를 했고, 연하는 마을 이야기를 했지요. 강림아,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정말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연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림아, 어미는 행복하다. 저도 행복합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호랑이는 죽었지만 그 용맹함은 사람으로 살아남았네. 최강림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 이름이 높아졌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연하는 그런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지요. 강림은 무관으로서 조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어미가 있었지요. 그날 밤 호랑이 앞에서도 자신을 품어준 어미가. 그렇게 호랑이의 용맹함을 받은 아이는 조선의 무관이 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